아, 아.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 감기 걸린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코가 좀 약해서 좀 훌쩍거렸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50분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 딱딱 끊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전에 이제, 자, 이게 아니라, 그 유해생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동차생분들한테 이제 뭘 버릴 거냐 말씀드릴게요. 뭘 버릴 거냐.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요 회독수가 있는데요. 일단 회독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532를 사실 동차생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 회독도 진짜 힘들거든요. 하면 이제 뭘 버릴 거냐, 어디까지만 가져갈 거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이제 처음에 버리는 거는요. 뭔가 통째로 하나를 버린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걸 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기출은 과거에 나왔던 거고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스터디 문제는 이 기출을 보고 올해 내년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라고 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적중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좀 혼자 푸시고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버리냐면 이걸 버립니다. 요걸 버리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급 10회독만 해도요. 사실 면가락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내가 아는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설프게 아는 거를 썼다가 그냥 틀리는 거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를 오히려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급을 오히려 약간 버리고 초급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안 되면 이것까지 버리는 거죠.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많아요. 자, 스터디 문제만 풀까요? 초급편만 풀까요? 초급편만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 패스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저도 이제 선배님한테 받은 책인데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책이 20년이 넘었어요. 사실 넘었고 넘었는데 제가 이제 집필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 사이에 참 많은 분들을 이 책으로 합격을 배출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정 안 되면 이것만 푸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회독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솔직히 뭐 기출 한 번 풀었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2회독 이상 하실 수가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요. 2회독 못 하실 것 같으면 아예 버리시고 오히려 쉬운 책을 회독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회독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봤을 때, 시기별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쭉 와가지고, 자, 1차 공부를 어때부터 공부 많이 하냐면 빨리 시작하면 이때부터 하거든요. 1차 이때부터 하거든요. 하고 제가 추천하고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이때부터 했어요. 원래부터. 요즘 약간 선행학습 계속 유행이 되다 보니까 1차 강의도 계속 앞당겨 져 왔거든요. 우리 이제 스터디도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연기 이런 거 없었어요. 연기 때는 기본 문제 풀어야지. 왜 스터디를 왜 해?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학원이 연기를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 연기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 요즘 다 하니까 요즘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한 이제 6, 7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연기하지 마시고 혼자 문제 풀어라 말씀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스터디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 안 되시면 해 넘어서 나오셔도 되거든요. 나오셔도 되니까 너무 스터디 때문에 오히려 혼자서 문제 푸기 더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차를 1대부터 시작을 하거나 이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건 있어요. 이때 하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때 하시는 분들은요, 회계랑 경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요. 우리 솔직히 시험은 회계랑 경제잖아요. 회계학 면가락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회계학 처음 봤을 때 완전히 외계어더라고요.
경제학이야 대학교 다닐 때 뭐 약간 그 기본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뭐 전공 필수 아닌데 어쨌든 필수로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뭐 약간 그게 있는데 회계학은 회계 관련된 과가 아니면 아예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경영학과 관련된 게 아니면 저도 법학과 나왔는데 이제 처음 봤죠. 처음 봤고 회계학을 딱 풀면서 잘못 들어왔나? 남들 하는 것처럼 사시 준비하고 로스쿨 갈걸 그랬나 하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여튼 이제 회계랑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그 회계 저기 이제 그 회계 원리부터 보셔야 될 분들은요 사실 이때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경제학도 안 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할애해야 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뭐 8시간에서 12시간, 뭐 10시간 친다 그러면 이 10시간 공부 과정에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이내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은 1차보다 2차가 100배쯤 어려워요. 1차를 아무리 많이 붙어도요. 1차를 아무리 고수라도 2차는 영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난이도 자체가. 예, 그래서 2차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2년차 만에 붙으시려면 최대한 2차를 많이 하고 1차는 정말 간당간당하게 붙어야 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7, 8, 9월 달에 패스 풀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그쵸 2차를 막 1차를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시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 이내로 예, 배기 하셔야 됩니다. 3시간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회계 경제 말고도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루의 절반 정도. 그러면 이제 6시간 이내. 자, 그럼 이때 그러면 6시간 공부를 1차를 하고 나면 나머지 3, 4시간 정도는 2차를 하는데 뭘 해야 되는 거냐? 시료 다 가져가야 되냐? 한 개만 가져가냐? 당연히 실무만 가져가죠. 예, 당연하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실무만 해도 벅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그 이론 법계 기본 강의 다 들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생동차분들이 요때 1차 합격 딱 하시고 자, 땅 하잖아요. 예, 시작하는 건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이론 법규인데요. 이론은 서브, 법규는 서브, 이론은 뭐 서브보다는 의노트 정도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동차를 할 건데 이론이랑 법규도 최대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론이랑 법규에서 법규는 어차피 학설과 판례를 외워가지고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학설 판례를 이제 집어넣고 사안 포섭하는 거거든요. 학설과 판례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험 못 치는 거죠. 그래서 학설과 판례를 외워야 될 서브를 하나 골라놓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선생님, 가급적이면 우리 프라임법학원의 선생님을 골라가지고 다 이제 두꺼운 책도 있으실 거고 얇은 서브도 있어요. 두꺼운 책으로는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서브로 이 내용 이렇게 요약돼 가지고 요걸 답안지에 쓰는 거구나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 답안지에 쓸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때부터 미리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역시 없습니다. 예, 실무만 해도 벅차요. 예, 벅차요. 그래서 못 외워요. 서브를 그냥 뭐 한두 번 읽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외운다는 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 외우는 거는 요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외우고요. 요때 열심히 쓰기 연습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법규의 전략이에요. 자, 이론은 법규처럼 학설 판례 세트가 준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솔직히 실무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약간 오르고 그렇죠? 법규는 세트가 돼 있다 보니까 공부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론은 나는 지금 4년 차인데도 이론은 전혀 갈피를 못 잡겠다. 약간 그런 과목이거든요. 범위도 좁게 보면 너무 좁고 넓게 보면 너무 넓습니다. 그 범위 잡는 것부터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법규처럼 이 목차가 학설 판례로 딱 세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내가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 이 문제에 맞춰서 전체 논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 서 쓰는 거, 결 쓰는 거, 그렇죠? 이 전부 다 사실은 막막한 과목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과목에 대해서 막 서브를 만들다 보면 엉뚱히 헛발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론에서 가장 답안지 쉽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 개념을 가지고요. 그거를 무료에 맞춰서 풀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개략적으로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다 글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신기한 게 이론 같은 경우는요. 점수 편차가 정말 심합니다. 대학 졸업하셔가지고요. 처음 딱 와가지고 한 달 공부하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70몇 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 답안지 형식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줄글로 쭉 쓰고 그냥 넘어갔는데 교수님이 볼 때는 너무도 참신한 답안인 거죠. 그럼 70점 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합격은 힘들겠죠. 예, 실무가 법규가 가르쳐 놨으니까. 예, 두 달 공부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뭔가 정형화되게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르고 나온다 해 버리시면 영원히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이란 거는 제가 이제 저는 4년 공부했잖아요.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예. 저는 2년 만에 될 줄 알았는데, 2년 때도 안 되고, 3년 때도 안 되고, 그 4년 차 때는 얼마나 시간이 많았겠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론과 법규도, 사실 이제 통달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제가 뭐 두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길게 설명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 따로 오시면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리긴 할게요. 여튼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뭔가 서브를 외워가지고 들어간다는 전략보다는 나는 전범위의 개념 다 알고 들어가자라는 개념이 더 맞고요. 오히려 한 달 정도만 외우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2달을 연속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더 좋아요. 그러면 글쓰기 연습이 되면서 논술 연습을 하면서 시험장 가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때 준비가 되어야 되면 되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준비하고 실무를 기본적으로 풀고 그것만 가져가는 게 요 시기인 거죠. 실무하고 이론 법규인데 이론 법규는 요거 준비해 놓고 실무는 이거 준비한 시간 나머지 전부 다 문제 푸는 거죠. 3시간 이상 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 달이 되면 이제 시험, 우리 1차도 제가 뭐, 2차가 훨씬 어렵다 말했지만 1차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이제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3월 달은 2차 공부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3월 달은 그냥 우직하게 1차만 하시고요. 1차만 하시고 1, 2월 달은 이제, 지금 절반까지 왔는데, 그 3시간, 6시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9시간. 나머지 1~2시간이 2차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을 이제 1차는 높이고 2차는 줄여가시면서 1, 2, 3월 달 되면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요. 내 점수를 확인하시고 내 점수가 안정적으로 70점 이상 나온다 하시면 2차를 계속 끌고 가시고 회계학이 40점 왔다 갔다 하고 평균도 60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과감하게 2차는 버리고 1차만 하셔가지고요. 시간 밀리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동차생 분들의 공부 스케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은 이제 답안지 작성법입니다. 답안지 작성법이에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요거 제가 답안지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여기서 여기다. 공부도 안 가르쳐드리고 오리엔테이션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또 해결 안 되면 계속 나쁜 습관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패스 문제집이 보면 패스 문제집 답안이 이렇게 답안지 형식으로 안 돼 있어요. 줄글로 쭉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제 뭐 공책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수험가에 있는 요 답안지 양식을 팔거든요.
그걸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답안지 양식에 맞게 쓰셔서 지금 당장부터 실전 연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답안지 작성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게 한 22줄인가 되고요. 이 22줄 사이에서 우리가 답을 쓰게 되는데 지금 제 문제 오늘 드린 거 보시면 문제에서 그 첫 번째 물음 뒤에 맨 마지막에 20점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번호 적고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 꼭 써야 됩니다. 이것부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채점은요 어떻게 되냐면 출제위원 그리고 채점위원이 따로 있거든요. 채점위원이 보통 이제 2분에서 4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1번 저기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저기 써드릴게요.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해서 총 100점이 되고요. 이 100점에 할애된 시간이 100분이고요. 여기에 16페이지 답안지 답안지는 총 16페이지가 됩니다. 한 권이 16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1점당 1분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40분이 할애돼서 40점이 총점인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20점짜리죠. 뭐 실점 같으면 3번 문제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급편 같은 경우는 거의 20점, 커도 30점 정도밖에 문제가 없어요. 20점, 10점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맞춰서 푼다 보시면 되는데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당연히 이 시간에 구애받고 푸시는 게 아니에요. 베끼는데 20분 어떻게 베껴요? 20분점짜리 하나 베껴도 1시간 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공부는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16페이지다 보니까 그러면 한 페이지에 몇 점이냐 이건데 이게 제가 공부할 때는 20페이지였거든요. 그럼 한 페이지는 5점이잖아요. 그럼 딱 5점 계산하면 되는데 요즘은 좀 줄어가지고 한 요 정도가 5점입니다. 배점 감이 이거예요. 5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이 안에까지 쓰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점짜리면 한 바닥하고 두 바닥이 중반쯤 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답안지를 쓸 때 배점에 맞춰가지고 꽉 채워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론이랑 법규는 꽉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는 꽉 채우는 게 아닙니다. 꽉 채우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더 작게 쓰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과목 중에 가장 시간이 모자란 거는 실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색깔 왠지 이거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권장하는 페이지 수는요. 12에서 14페이지입니다. 푸시다 보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쓰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주어진 배점보다 좀 작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여기 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뒤에 나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있는데 이거 맞추면 만점이에요. 솔직히요. 이 1번은 토지평가 문제 지금 20점 돼 있는데 여기 최종 결론이 이 토지는 10억이다가 딱 답이에요. 그럼 10억을 뒤에 산출 과정이 쭉 나오면서 산출 과정이 아예 없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산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출 과정이 20점짜리면 사실 3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 건데 3페이지 좀 넘게 써야 되는 건데 내가 2페이지만 썼는데 답 맞췄다. 그러면 이제 만점이에요. 그냥 20점 만점이에요.
예, 그게 우리 실무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 분석을 하고 답안지 쓰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답안지는 조금 작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페이지 수는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런 걸 신경 쓸 때는 아니긴 한 건데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문제 쓰고 배점 쓰시는데요. 요거 꼭 쓰셔야 되고요. 요거 안 쓰면 채점위원이 4분이 들어간다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답안지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채점하는 거 아니겠죠? 다 복사를 하거든요. 문제별로. 그럼 복사본을 봐서 거기 채점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점수 기입하는 건데 문제랑 배점 안 써 있으면 예, 그렇죠. 뭐 몇 번 푼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채점은 알긴 알죠. 알긴 아는데 복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실수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배점 잘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목작 감정평가 개요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예, 금액을 내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글씨부터 말씀드릴게요. 글씨. 자, 글씨. 우리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은 사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땡땡 패드 써가지고 시험 치면 어떠냐. 그럼 글씨 뭐 똑같아도 되잖아요. 타자치고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예, 답안지 종이에다가 내 손으로 유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좋아야 돼요, 사실. 글씨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아유, 크게 써지네요, 이게. 자, 조금만 들어서. 이게 요거고 확대가 어쩔 수 없네요. 예, 어쩔 수 없고 예, 그냥 쓰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작게 쓰면 되니까. 아, 자, 이제 예, 감정.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예, 이렇게 별로 임팩트가 없네요. 예, 그냥 이 글씨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시면 제 답안지가 이 글씨가요. 이 글씨가 실제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글씨 크기예요. 그 글씨 크기 얘기 드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셔야 되는데 아니 원래부터 내가 악필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을 하신 분들은 보통 우리보다 나이가 많겠죠. 그리고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예, 업계 잘 나가시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들어가서 채점을 하는데 예, 눈이 안 좋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글씨가 좋은 답안지를 보다가 글씨 안 좋은 답안지를 보면 예, 읽기 싫은 건 사람 다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답안지 채점 부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몇천 개를 채점을 하는데 예, 모든 답안지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채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논술형 시험이니까 전략적으로 글씨를 잘 쓸 수밖에 없고 원래부터 내가 명필이면 정말로 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최소한 과목별로 한 2, 3점씩 더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참 중요한데 반대로 말해서 글씨가 안 좋다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아볼 수 있게만 쓰면 되고요. 시원시원하게 답 체크를 할 수 있게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쓰는 게 정답인데 크게 쓰는 거는 위아래로 채우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양옆으로 길게 써야 돼요. 이거예요. 양옆으로 길게 써야 돼요. 글씨가 쓰다가 결국에는 안 보이게 되거든요. 100분 만에 100점 쓰려면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급하니까 글씨가 날아가요. 날아가는 글씨는 보통 작아지고 세로로 길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좁아지면서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넓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넓게 쓰는 연습. 그래서 크게 쓰실 때 넓게 쓰셔야 되고요. 넓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답안지 상담을 다 해드릴 텐데 답안지 문제풀이 가져오시면 제가 꼭 감정평가 개요 적어드리거든요. 그때 제가
명필로 적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넓게 쓰고 띄어쓰기만 잘하면 된다. 칸에 꽉 채워 쓰자.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결국 한 줄에 몇 개 들어가냐면요. 15자에서 20자 들어갑니다. 요 양을 맞추셔야 돼요. 이건 사실 실무 얘기가 아니라 이론 복귀 얘기입니다. 이론 복귀는 배점에 딱 맞췄어야 됩니다. 16페이지 딱 맞췄어야 고수의 향이 풍기면서 채점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아, 공부 열심히 했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내용 좋아야 되는데 내용을 떠나서 일단 현기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론 복귀는 100점에 딱딱 맞춰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쓰려면 뭐 그렇잖아요. 처음 쓰시면 보고 그냥 100개라고 하셔도요. 100분 만에 이 16페이지를 못 써요.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기술 중에 한 개가 글자 수를 줄이는 거죠. 글자 수를 줄이면서 더 컴팩트하게 쓰시는 겁니다. 주저주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말 키워드가 들어가게 딱딱. 그래서 뭐 나중에 이론 복귀 쓰실 때 한 문단에 들어가야 될 줄 수는요. 3줄에서 4줄 사이거든요. 5, 6줄 넘어가면 분명히 완주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4줄 쓰고 1줄 띄고 4줄 쓰고 1줄 띄고 막 이런 식이에요. 여튼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한 줄을 쓰실 때 15자, 20자 정도 쓰시는 걸로 예,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실제 크기라서요. 이게 이제 20자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 크기라서 제 답안지 보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씨 얘기 드렸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 목차가 있는데, 이 로마자, 대문자 1, 아라비아 1, 그리고 좀 더 가면 방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그냥. 아라비아, 그 로마자, 아라비아 1, 그 다음에 반가로 1, 양가로 1,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 뭐 이렇게, 동그라미 1. 아니면 여기 로마자, 소문자로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100번에 100점 푸는 거 사실 진짜 어려워요.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요거 이제 요거 이 로마자 1 다음에 아라비아 1까지는 다 똑같은데 요거 반가로 1 안 하시고 양가로 1을 먼저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사실 제 패스책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 되시면 이게 양가로 1을 먼저 쓰게 되는데 이 앞에 가로만 100점을 푸는 거 다 모아도요. 그것만 1분 정도 나옵니다. 1분 진짜 아깝거든요. 그래서 반가로 1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양가로 1까지 나온 다음에 동그라미 1 쓰시는 분 많은데 이 동그라미 1을 활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법전문 수거할 때 조 말고 항 쓸 때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개조식으로 글을 쓸 때 1, 2, 3 이렇게 쓸 때 사실 이 많이 쓰거든요.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 1을 너무 위에부터 활용해 버리면 지금 여기도 지금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인쇄된 글씨체야 알아보기 쉬운데 우리 손으로 글을 쓰면요. 이게 목차 1인지 내용 1인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1번은 좀 아껴뒀다가 뒤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가로 할 거냐, 뭐 이런 걸로 쓸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목차가 막 이까지 내려오면 사실 내가 문제를 되게 잘 푼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세목차까지 잘 내려오는 문제는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세목차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목차를 잘 빼가지고 크게 만드는 연습도 나중에 하실 텐데 여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참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또 말씀드릴 거는
이 일 한 다음에 이 가를 이게 뭐 아라비아보다 앞에 쓰기 뒤에 쓰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괄호도 이제 뭐 아까 제가 그냥 이거 쓰라 말씀드렸는데 시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토지 공법 학회랑 그다음에 우리 이론 관련된 학회랑 이제 이 논문 쓰는 법 잘하다 보니까 여기는 양가로가 먼저 나오고 여기는 반가로가 먼저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니에요. 예, 우린 그런 거 답 맞춘 게 중요하지. 이거 이 목차의 괄호 앞에나 뒤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옛날에 절실한 4년차 때는 법규는 양가로를 앞에 먼저 쓰고 이론은 반가로 앞에 쓰고 그러니까 조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 합격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실무 답안지를 쓰는 이제 폼은요. 우리 현업에서 쓰는 감정평가서의 폼과 그리고 우리 논문 쓸 때 논문의 폼이 믹스됐다 보시면 돼요. 현업 감정평가서의 평가서가 가장 기본이 되긴 되는 건데요. 너무 그거 따라하면요. 답안지가 되게 무미건조해집니다. 현업 감정평가서는 정말 약점을 하나도 안 잡히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 없어요. 일반적인 내용만 쭉 써 있고 예, 뭔가 핵심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평가서에 안 써요. 안 쓰거든요. 뭐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출제위원이 묻고자 하는 논점에 대해서 부각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실전 답안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큰 형식은 감정평가서를 따라가되 내용을 보여주는 방법은 논문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논문은 사실 서본결을 해가지고 서론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 쭉 설명이 나오고 그 배경도 설명하면서 뭔가 그죠? 그리고 본론에서 쭉 내용 설명할 때도 뭔가 단계에 맞춰서 탁탁탁 적혀 있고 목차도 거기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잖아요. 그 결론에서 마지막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해주고 앞으로 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형태는 논문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논문의 형식으로 내용을 부각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믹스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가로가 뭐 먼저나 앞에 나오고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시간을 줄이는 형태로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 자, 보시면 신기하게 뒤에 있어요. 답이. 잘 보시면 이만큼 띄어져 있죠. 띄어져 있죠. 예, 요겁니다. 답이 되는 거는요. 항상 요 라인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채점하기 쉽게요. 우리 채점 위원분들은 어떻게 채점을 하시냐면 이 20점짜리 문제 가장 마지막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답이 10억이면 10억을 맞췄는지 먼저 봐요. 그럼 채점하기 쉽잖아요. 10억 다 맞췄다? 그러면 사실 앞에 다 맞췄겠지가 되는 거예요. 쫙쫙쫙 올라가면서 하는 건데 보통은 가장 뒤에 있는 10억을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못 맞추거든요. 우리는 숫자를 맞춰서 이제 합격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의 다 못 맞추기 때문에요. 비슷하게 맞추면 오히려 비교 우위에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맞춰요. 못 맞추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제 숫자를 역으로 보는데 여기서부터 맞췄네? 좀 전부 다. 여기서부터 맞췄네?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하는 방향 자체가 끝에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채점하기 편하게 우린 답을 쓸 때 이렇게 뒤에 배치하는 거. 표준지 뭐 선정했다? 뒤에 배치하고 숫자 쭉 산출 근거 나오면서 산식이 나오면서 마지막 답은 이만큼 띄우고 뒤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에 쓰시고요. 보시면 이런 거 활용. 자, 주거나지라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꺽쇠 쓰는 거 좋습니다. 이론이나 법규 강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뭐 이론 법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예,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으로서 이 출제위원이 보기 편하게 쓴다는 거에 있어 가지고 뭐 꺽쇠 썼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뭐랄까 답안지 뭔가 형식을 안 지킨 것 같다라고 보시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론 법규는 뭐 떠나서 실무는 무조건 가능해요. 실무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실무는 강조하고 싶으면 꺽쇠 쓰시고, 그죠? 여기 보면 샵을 제가 붙였잖아요.
샵은 넘버라는 뜻이죠. 이 샵이 만약에 없으면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샵 같은 것도 활용하고, 예, 그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또 봅니다. 자, 그 다음. 자, 확정함. 예, 사실 확정까지 써도 돼요. 확정한다. 확정합니다. 와, 너무 여유가 있죠. 예, 괜찮습니다. 확정함이라는 말도 이렇게 함, 뭐뭐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예, 이 뭐랄까, 낮춤말이 아니래요. 예, 낮춤말이 아니래요. 이것도, 예, 높임말이래요. 예, 그래서, 한다, 뭐, 합니다. 길잖아요. 한 글자라도 줄이는 방향이죠. 한 글자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쓸 때도 보시면, 어떻게든 컴팩트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답안지거든요. 자, 우리 패스 답안지를 보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놨습니다만은 기초가 되는 책이다 보니까 조금 글이 많은 편이에요. 이것도요. 글이 많아요. 답이 보시면. 그래서 이 글을 처음에 베끼실 때는 그대로 베끼시는데요. 그대로 베끼시는데 두 번째 베낄 때부터는 이런 표현을 내가 좀 바꿔가지고 조금 더 간결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고민해보셔서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둔 책이에요. 기초가 되는 책이니까. 자, 그렇게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제의 답은 이거거든요. 예, 요거 먼저 보고 쭉 간다. 예. 그래서 중간 뒷페이지부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게 주석이란 건데요. 예, 주석이란 건데 이 숫자는 이렇게 사실 계산된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단가 표시할 때 요거 활용하시고 자 668.006 나오는데 이거를 원 퍼 제곱미터 이거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숨차요 벌써. 예, 안 쓰셔도 되고요. 예, 요거 활용하시고 요거 활용하시고 요거 보시면 좀 신기하죠. 요거 보시면 앞에 1번이랑 2번을 가져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2번 숫자는 이거고요. 1번 숫자는 앞에 나왔겠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앞에 있는 목차를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목차가 아니라 산식을 구성할 때는 약간 간결하게. 답은 근데 정확하게 FM대로 하셔야 됩니다. 답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은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로요. 네. 예. 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바쁘시니까 줄이시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뭐, 산식까지는 괜찮다 쳐요. 그런데 요거 하시면서 155,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제가 꼰대인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생략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답 부분은 좀 아라비아 숫자 정식으로 써주시고요. 산식은 간결하게 좀 가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런 제곱미터 이거 사실 안 써도 돼요. 이거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친절하게 준 거고요. 그리고 요거 는 사실 이거 뒤에 장리 정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맞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가지고 이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예, 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 찍는 거 생략.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좀 답안지 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참 잘 안 하시는 게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그 사기 스터디 첫 주차 시험이거든요. 근데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무조건 해서 끝을 맺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 문제 바로 이어 쓰는 거고요. 이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안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불안한데, 저는 안 쓰시면.
끝이 안 나면 어디까지 복사해서 채점해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을 치고 나면요, 그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내 점수는 어차피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예,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이 안 되시면 사실 무조건 걸어보셔야 돼요. 가가지고 과목별로 문제별로 몇 점씩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쓴 답안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쓴 답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생각해 내시면서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이 정도 점수를 받은 거겠네, 좀 예상을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확인하시고 세부 배점 보고, 아, 내가 이래서 시험이 안 됐구나 라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조건 합격을 하거든요. 여튼 이제 그거 있고, 합격을 하시면 또 가야죠. 가가지고 합격하시면 나의 그 영광스러운 답안지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잘 썼네 어쩐지, 예, 하면서 예, 확인을 하시는 건데, 그 답안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 요 끝맺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려다가 딴 걸 했는데요. 여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시면 이게 보시면 이하 여백 요거 보이시죠? 마지막에는 이것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 이하 여백까지. 그리고 지금 요 예시 답안은 보시면 제가 지금 띄워져 있죠?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수업 용도로 쓰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별로 좀 복사해서 그냥 공부하시면 편하게 제 연결 안 시켜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실전에서 하실 때는요, 요거 여기 뒤에 바로 이어 쓰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 쓰셔야 돼요. 예, 하시고. 자, 그 외에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자, 답안지 쓰는 부분은 거기다가 사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안지 쓰는 이제 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안지를 쓰다 보면 또 이런저런 사실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져오시면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딱 하나 기억난 건데 요건 또 말씀드릴게요. 아, 요거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 보면 여기 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500만 원 돼 있죠. 500만 원 돼 있죠. 요거 공 6개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이제 쭉쭉 줄 끄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형식을 맞춰서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요, 보통 요렇게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1억을 예로 들어 볼게요. 1억이면 공이 8개거든요.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 1억 이렇게 써도 돼요. 산식에서는요. 1억. 그 다음에 1, 0, 0, 100만. 100만이 공 6개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단위 숫자가 나올 때는, 100만 원 단위 숫자가 나올 때는 100만 쓰는 게 맞고, 억 단위는 공 8개니까 외우셔가지고 억으로 쓰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1 곱하기 10의 8승. 이거 아시죠? 이해하시죠? 사실 1 곱하기 10의 8승은 딱 숫자 하나 나올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여러 개 나올 때 1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더하기 해가지고 600만 원이 답이 될 때 있잖아요. 가로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는 가로 닫고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요 3가지 형태까지 있으니까 산식 줄일 때는 요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저기 우리 답안지 실제 양식입니다. 요게 그 표지거든요. 표지고 실제로 답안지는 있는데
연습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 학원 오셔서 연습하실 때도 실제로는 똑같은 이제 답안지를 이제 배포해 드려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연습지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연습지에 쓰면 근데 연습지에 과목차 같은 거 잡잖아요. 잡은 다음에 답안지 쓸 때 연습지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문제지에다가 내가 간을 잡고요. 문제지를 보면서 답안지를 씁니다. 여기 연습지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거든요. 아까처럼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이 점선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아라비아 1까지 방가루 1까지만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이 뒤에 쓰시는 들여쓰기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유기사항 때문에. 요거 처음에 또 안 보시면 또 이제 예. 자 검정색만 써야 되고요. 너무 당연하죠. 옛날에는 파란색도 강했는데 예, 파란색 쓰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도 예, 쓰시고요. 예, 딴 걸 쓰면 이제 0점 된다. 연필. 또 필기구 얘기하니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펜이 참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처음 쓰시는 거 보면 이제 그 에너겔 사라사 있으시고, 근데 에너겔 사라사라는 펜을 끝까지 쓰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 에너겔은 너무 많이 미끄러지고 사라는 좀 두껍거든요. 쓰다 보면. 예, 그래서 많이 미끄러지고 나중에 되면 만년필도 쓰시고 다른 펜도 참 많이 쓰시는데 자기한테 맞는 펜을 찾아야 됩니다. 예, 저는 나중에 찾았어요. 저는 다시 말하자면 안 써본 게 없어요. 만년필도 막 한 3-4가지 이상 써봤는데 예, 그래서 스터디 와가지고 잉크 주사기 해가지고 쭉 이제 잉크 넣고 막 되게 고수 같잖아요. 그러면요 천천히 잉크 넣고 이제 남들은 막 이제 법정 보고 있을 때 잉크 넣고 이제 난 주면 바로 문제 풀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시험장에서는 제가 다른 펜 썼어요. 다른 펜 썼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펜은 이제 좀 이제 뭐랄까 리필이 안 돼서 좀 비싸긴 하거든요. 예, 여튼 그래서 자기에 맞는 펜을 여러 개 쓰시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뭐 특정인을 암시하는 거 당연히 안 쓰시겠죠. 뭐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보면 보자 답안지 여기 안에만 쓰셔야 돼요. 이 박스 안에. 밖에다 뭐 쓰면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나임을 표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꼭 써야 될 건데 이 다음에 꼭 나와야 될 내용인데 내가 이걸 여기 못 썼어요. 그러다가 뒤에 막 쓰다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넘어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요. 뒤에다가 쓰신 다음에요.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음 장 가가지고 또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앞에 들어갈 내용인데 내가 뒤에 썼다. 뭐 이런 것까지 괜찮거든요.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 요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자 쓰다가 틀렸어요. 예, 2줄 긋고 다시 기재한다. 요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 뒤에 보면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해요. 예, 수정액은 안 됩니다. 수정액은 안 돼요. 그럼 수정 테이프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물론 저 때는 수정 테이프도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지금 되거든요. 되는데 돼도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수정 테이프를 쓰는 습관이 생기면요. 조금 쓰다가 글씨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수정 테이프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문제 풀기도 바쁜데 그죠? 쭉쭉 깔끔하게 긋고 뒤에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수정 테이프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답안지가 너무 예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예, 문제 풀 시간도 모자란데 수정 테이프 쓰고 그 위에 예쁘게 쓰고 있어요. 근데 한번 긋고 썼어요? 또 예쁘게 안 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그을 거예요, 이렇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테이프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정 테이프 쓰는 분들은 항상 보면 완주가 안 돼 있어요, 항상. 예,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쓰지 마십시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수정 테이프 쓰지 말고 두 줄 깔끔하게 쓰고, 쓰다가 완전히 잘못당한 것 같아. 한 페이지 비워야 돼. 그럼 X 표시하시거든요. X 표시하셔야 되는데, X 표시를 시험장에서 만약에 했잖아요. 그럼 좀 많이 멀어진 거예요. 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허비한 거거든요. 시간도 100점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 표시를 하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X 표시를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바고, 문제 분석을 할 때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답안지 와가지고는 고민 없이 쓰는 답안지,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여기서 대강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옵니다. 근데 풀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구를 놓쳤어요. 제대로 분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뒤에 와서 X 표시를 하면 그의 시험은 멀어지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안 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X 표시는 초반에는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스터디 오셔가지고 연기 1기 2기 때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3기 때부터는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남은 끝 쓰시고 이하 여백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꼭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답안지를 한 곳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곳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전 역시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는 100점에 맞춰 쓰는 것도 실력이라 보기 때문에 100점을 보다 작게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점 요인이고요. 100점보다 많이 쓰는 것도 감점 요인이에요. 저는 4년제 합격할 때 법규 수석한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점수가 한 5점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썼어요.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손도 빠르니까 다 썼거든요. 그리고 진짜 실수한 게, 진짜 쓸 게 많으면 한 권 더 쓰지. 그때는 또 뭐가 유행했냐면 한 줄 안에 두 줄 쓰기요. 깨알같이 막 두 줄 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미쳤죠. 진짜. 안 그래도 저기 교수님도 눈도 안 좋은데 글 읽으라고 제가 준 거예요.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쭉 잘 쓰다가 뒤에 이만큼씩 깨알같이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점 딱 맞춰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넘어가도 이 채점이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맞춰 쓰시고요. 실무는 조금 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덜 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답안지까지 쓰는 법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10분 정도 또 쉬고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